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암석 파트로 넘어와가지고 학습을 해볼 텐데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암석이 있습니다.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배워볼 텐데 그 중에 오늘은 화성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이번 단원은 활동 수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번 스스로 복습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그죠? 자, 우리가 다녀온 이 제주도가 바로 화성암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화산재가 쌓여서 바다 위에 만들어진 제주도라는 지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물과 불이 서로 합작하여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이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인데요. 어떻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제주도의 수월봉이라는 곳을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산 쇠설물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 팬케이크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큰 빵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수월봉에 가시면 아주 아름다운 화산 쇠설물들이 겹쳐져 있는 이러한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월봉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많은 화산을 연구하는 화산학자들로 하여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장소로 소개되는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스팟입니다. 자, 지구상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이 형성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은 크게 세 군데가 있댔어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라는 섬과 아이슬란드에 있는 슈르트세이라는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은 바로 한라산이죠.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 섬을 대표하는 산은 마우나케아 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이라고 하기엔 매우 규모가 크긴 하지만 완만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라고 하기에 경사가 매우 완만하다, 그죠? 이러한 화산을 우리는 순상화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방패를 얹어놓은 것처럼 매우 완만하다라고 해서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주도에 가시면 또 용두암이라고 하는 기암괴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의 머리를 닮은 암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아주 불규칙한 형태의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빅 아일랜드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차가운 바다와 만나게 된다면 급격하게 식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바다라는 환경은 파도가 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용암이 굳을 때 예쁜 형태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서 매우 불규칙한 형태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용두암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여전히 자라는 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빅 아일랜드는 여전히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화산의 활동으로 인해서 섬의 면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하와이의 오하우 섬이라고 하는 또 섬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섬에 있는 화산입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헤드를 보시면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녀왔던 그렇죠. 성산일출봉이 떠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산일출봉 그리고 다이아몬드 헤드는 생성 과정이 똑같습니다. 바로 수성화산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순상화산, 한라산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죠. 일단 분화구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 경사가 매우 급격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산일출봉 그리고 다이아몬드 헤드의 경사가 급하게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중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암이 분출될 때 이 수성 화산의 경우에는 분출된 용암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바닷물이죠. 따라서 수분을 머금은 채 용암이 급격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을 머금은 모래, 즉 진흙을 다지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한 경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산일출봉, 즉 수성화산체는 매우 급격한 경사를 이룬 채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그림으로 수성화산의 분화 모습을 선생님이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에는 오름을 다녀왔죠. 새별 오름을 다녀왔는데 이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름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거닐었던 그 오름도 혹시 화산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바로 독립화산체입니다. 이러한 오름은 제주도에 약 360개가 있는데요. 크고 작은 오름이 360개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제주도에서는 적어도 360번 이상의 화산 폭발이 군데군데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상화산이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얘네들도 보시면 기항괴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급격한 경사를 이루면서 이 산의 형태가 완성되었는데요.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다라고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이 바로 종상화산의 대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상화산은 그렇다면 왜 순상화산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흘러내린 용암의 점성도, 즉 끈적끈적한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라산은 매우 점성도가 낮은, 쉽게 말해서 묽은 용암이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해질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삼방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에서는 흘러내리는 용암이 매우 끈적해서 쉽게 흘러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사면을 타고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식어졌기 때문에 종 모양처럼 급격한 경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주도는 여러 가지 화산 지형을 선생님이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화산 활동 결과 만들어진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제주도는 화산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암석이 제주도에서는 많이 관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암석, 바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암석, 그렇죠. 현무암이 있습니다. 이 현무암이 바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즉 화성암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암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화성암은 화산 활동 결과 만들어진 암석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용암, 그리고 지하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마그마가 굳어지면 화성암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지하 깊숙이 마그마가 뭉쳐져서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그마 방이라고 하고요. 이 마그마 방에 있던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그마가 아주 천천히 냉각되어서 만들어지는 암석, 심성암입니다. 그 다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 방에 저장되어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순간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을 우리는 화산 폭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분출된 마그마는 흘러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표를 따라 흘러내리는 마그마를 우리는 용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암은 흘러내리다가 마찬가지로 굳어질 수 있을 텐데요. 대신 지표에서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어떨까요? 네, 냉각 속도가 심성암에 비해서 매우 빠를 것입니다. 즉 빠르게 식는다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빠르게 식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화성암은 정리하자면 크게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분류할 수 있고 생성된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키워드는 뭐랬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키워드는 맞습니다. 냉각 속도라고 했습니다. 심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화산암은 지표에서 차가운 대기를 만나 빠르게 식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자, 화성암의 종류를 선생님이 사진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무암이죠. 제주도의 돌하르방 현무암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현무암은 바로 분출된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의 한 종류입니다. 반대로 설악산의 울산바위, 그리고 사진 자료에 있는 북한산의 인수봉,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죠. 북한산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이 인수봉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생성된 심성암의 한 종류입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의 정상 부위로 높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세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지각 활동에 의해서 위로 솟구쳐 오른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울산바위와 인수봉의 화강암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화성암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암을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결정 크기입니다. 결정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는 광물 알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것은 광물이라 했습니다. 광물들이 뭉쳐져서 굳어지면 암석이 된다 했는데, 즉 암석을 이루는 다양한 광물들이 있겠죠. 이 광물들끼리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알갱인데요. 이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알갱이의 크기, 즉 결정 크기가 작은 녀석들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어요. 반대로 결정의 크기가 큰 화성암에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겠죠.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점박이들이 많죠. 즉 알갱이의 크기가, 결정의 크기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잘 관찰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결정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을 선생님이 묶어서 뭐라고 체크를 해두었습니까? 화산암이라고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을 묶어서 심성암이라고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화산암은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형성된다 했죠? 흘러내린 분출된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형성된 거라 했죠. 반대로 심성암은 지하 깊숙이 존재하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냉각 속도가 빠르고 느림에 의해서 결정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냉각 속도가 느린 심성암의 경우에는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냉각 속도가 빠른 화산암의 경우에는 결정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었는데요. 복습 시간이니까 비유를 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한 종류일까요? 아니겠죠. 이 반려암만 보더라도 어두운 광물도 보이고 이렇게 하얗고 투명한 부분인 하얀 밝은 광물들도 보인다, 그죠? 즉 하나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광물 A와 광물 B 그리고 광물 C가 뭉쳐져서 하나의 암석을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얘네들은 광물 A 그리고 B, C 끼리 뭉쳐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같은 종류의 광물끼리 뭉쳐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들의 경우에는 매우 천천히 식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어지기 위해서 광물들이 뭉쳐질 때 서로 같은 종류의 광물끼리 뭉쳐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크겠죠. 따라서 광물 A를 보시면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광물 A들이 냉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서로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암석 속에서 큰 결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화산암의 경우에는 냉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광물 A들끼리 뭉쳐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암석 속에서 이 광물 A들은 뭉쳐지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 있게 됩니다. 즉 결정의 크기가 작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의 크기는 누가 정한다? 냉각 속도가 정한다.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화산암의 종류인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결정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심성암을 이루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은 결정 크기가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무암은 선생님, 화산암의 한 종류인데 언뜻 보기에 결정 크기가 커 보이는데요 라고 질문을 간혹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광물의 생김새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려암은 광물 알갱이가 맞아요. 그런데 현무암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알갱이가 아니라 구멍이에요. 구멍이란 말입니다. 얘는 광물 알갱이가 아닙니다. 이 구멍은 가스 구멍으로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단순히 용암만이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화산가스도 함께 분출되는데요. 이 화산가스가 용암에 녹아져 있다가 차가운 대기를 만나서 기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구멍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무암을 보면서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가스 구멍이 빠져나간 흔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성암의 마지막 분류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색깔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화산암을 소개할 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순서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심성암을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순서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서대로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화산암에서 가장 어두운 암석은 현무암이고요. 중간 밝기의 안산암, 그리고 가장 밝은 유문암. 심성암에서도 가장 어두운 암석인 반려암, 중간 밝기인 섬록암, 가장 밝은 암석인 화강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도 여러분들이 화성암 6종류를 다 분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냐가 되겠죠.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가 비교적 어두운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암석의 색깔도 어두워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흑음모라든지 휘석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가 대부분 밝은 광물이라면 암석의 밝기도 밝아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백운모, 장석, 석영, 방해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물 시간에 마지막으로 밝은 광물과 어두운 광물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암석이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색이 어둡고 밝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름별로 체크를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성암에 대한 복습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